절반이 많네. 안녕하세요. 잘 보시고요. 잘 보셨어요? 예습을 하고 봐도 문제지가 답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자, 오늘 등록 파트 들어갑니다. 이 등록 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출제 비중이 등록의 기준, 그 다음에 결격사유, 그리고 명칭 표시 광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세 문제입니다. 출제 비중이. 자, 그럼 등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법 구조 1항 조문이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는 거고요. 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무조건 등록은 요구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만 등록을 필요하다.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만 하는 거예요. 등록 필요 없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성격은 이건 출제 안 하니까 이해만 해두시는데, 등록은 적법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계약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그대로 유효다. 그 다음에 등록은 기속성이 있어요.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적 행정이에요. 등록은 사실상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법의 관점에서 보면 헌문상 허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은 당연히 일심 전속성이 있고 대인성을 띠고 있고요.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영속성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등록의 기준인데, 이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자연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거든요. 자연인의 등록 기준 출제 잘 안 하니까 가볍게 이해하시는데, 자연인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회계를 취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해놓고 실무교육 받고요. 그 다음에 결격에 당하지 않으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요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요, 변호사인자예요. 등록 기준 적용되어야 한대요.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등록 기준이 적용된다.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공부하는데, 일단은 기준에 대한 부분은 다 보고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이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그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는 건물이어야 되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에요. 여기는 설치할 수 있죠. 이때는 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이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 되는 거죠. 특히 가설 건축물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면적 제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고, 다른 계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도 설치할 수는 있죠. 계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다음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반드시 함께하고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법인으로 등록을 한다. 그럼 우리 법 제14조예요. 우리 공인사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법정 업무라고 내거나 법 제14조라고 내거나 다 같은 표현이죠. 법정 업무라고 내거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이렇게 내도 같은 표현이죠. 근데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렸죠. 이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상법상 회사이면 되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틀렸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단 협동조합 중에 뭐는 안 된다고요? 사회적 동조합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이셔야 되고요. 이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해요. 이거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작년 시험에서 물론 이걸 포함으로 출제했죠. 그래서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명 중에 1명은 공인사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교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 줘야 되고, 실무교육을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되죠.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든 없는 임원이든 관계없이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모두 이수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장년치는 지분에 대해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 다 봤고요. 여기서 등록 기준 관련해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특수법인은 지금 우리 유학집 등록 기준 뒷파트에 있죠. 특수법인. 그래서 이 특수법인은 지금 현재 출제 빈도가 매회 출제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해두시는데, 매회 출제가 뭐냐면,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바로 이제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강학상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공유사법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고요.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지역농협동조합서부터 한국재산관리공사까지 있는데 시험에서는 뭐만 물어본다고요? 지역농협. 그러면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기원 임대차를 등록을 하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유일하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역농협은 등록이 없이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요. 우리 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등록을 해야 되니 원칙이겠지만 등록을 안 하는 법이 더 많다고 그랬고 이때 등록을 서로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특수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임원 중에 3분의 1이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다. 자본금 5천만 원 의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합니다. 특수법인이 이때 책임자는 공인인증사한다는 요건 이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지하게 잘 물어보고 있고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할 때는요. 이건 의뢰인 보조직 때문에 반드시 보증은 설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증은 업무 기준까지 설정하는데 이때 설정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자가 지역농협이죠. 지역농협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특별 규정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등록의 절차 관련해서 봐야 되죠. 등록 절차 관련해서 이제 기준을 갖췄으므로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요거 조문이거든요. 구주이양 조문인데 최근 시험에 아주 잘 묻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회사, 소공사 지휘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인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 소공사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 문제집이었나? 이걸 포함이라고 바꿔냈나? 이게 우리 문제집이죠. 이게 문제집이 학원마다 틀려갖고 헷갈려 죽겠어 내가.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이게 진도도 틀려가지고 아주 그래갖고 어쨌든 이게 포함이 아니란 얘기죠. 소공사 제외입니다. 그럼 이 뜻은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이중소속 금지이기 때문에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우리 과목에서는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다겠잖아요. 없다고. 우리 과목에서는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없어요. 공법에서는 틀리게 낸 적이 있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괄호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 이런 식으로 바꿔내고 있는데 시험지를 확 찢어버리고 싶죠? 이거는 사실 출제 경향에 맞춰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디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가 봐. 그래가지고 이걸 연습을 막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문제에도. 그러니까 기출에 맞춰서 거기에 성향에 맞게 경향에 맞게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이 이게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과목에서는 괄호 속에 있는 말이 틀린 적이 없는데 어쨌든 공법에서 낸 적이 있다 하니까 읽으면서 그럼 괄호 속에 있는 말도 한 번쯤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수고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한 번쯤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공사 제외란 말. 이 여자는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고, 등록 관할은 중개사무소 관할 시공신청이 알아요. 신청 서류. 지금 우리 그 문제집에 말이에요. 이 서류하고 종별 변경 있죠. 이거를 무지하게 내놨어요, 문제를. 이거는 각도 방향이 좀 틀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집을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서류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물어봐요. 종별 변경? 안 물어봅니다. 실무적으로 종별 변경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근데 아주 종별 변경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이거 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서류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서류에서 주의할 점은 일단은 그거예요. 일단은 여권용 사진 낸다, 안 낸다? 낸다. 기준이 없는 서류를 내고 있죠? 네, 없는 서류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류를 누가 낸다? 외국인이 낸다. 그럼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내거나 아니면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내거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피의자는 협약, 여기에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아포스티브 확인서를 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외국 법인의 경우는 그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내줘야 되고 나아가서 국내 영업소 증명서류까지 같이 내야 되죠. 외국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실무교육 수료증? 이거 안 물어보는 게 맞죠. 왜? 앞뒤 얘기가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등록 신청하거나 분산 설치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원칙적으로 내게 돼 있죠.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이거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다. 그럼 이때는 제출하지 않죠. 이때는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고용신고 기억나세요?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를 내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럼 소공사는 지금 고용신고된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또 실무교육 수료증을 안 내요. 고용신고할 때는.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분산설치 신고할 때는 내게 돼 있죠, 지금. 뭔가 앞뒤 얘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내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고요. 등록 신청을 하거나 분산 설치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원칙적으로 낸다, 안 낸다? 낸다. 고용신고할 때는 안 낸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되죠? 수수료.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국토부령으로 정하느냐, 중요한 사항 아니라고 했죠? 근데 기억해야 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수수료는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거는 등록신청수료니까 시군구조라고 나오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나와야 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죠. 이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청 관련해서는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청 들어가면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을 작업했다. 그러면 이제 등록조를 교부하는데 신청과 관련해서 종별 변경입니다. 종별 변경의 대원칙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사인 계공으로 등록했다가 법인인 계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법인인 계공으로 등록했다가 대표자가 공인인증사인 계공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종별 변경이죠. 그 다음에 중개인이 계시는데 이 중개인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공으로서 부칙상의 계공사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인인증사인 계공이 중개인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중개인이 거꾸로 공인인증사인 계공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인인증사인 계공에서 법인으로 갈 때는 등록관청 내든 바뀌든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 신청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관할기업 내에서 바꾸거든 관할기업 밖으로 바꾸거든.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공인인증사인 계공, 중개인이 공인인증사인 계공으로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관할기업 아니라면 이때는 재기업 신청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등록관청 밖으로 가서 공인인증사인 계공으로 계속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때 딱 한 번 물어봤던 게 최근에 종별 변경을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첨부해야 되겠어 안 하겠어? 해야죠. 왜 종별 변경할 때 첨부해야 되냐? 무조건 첨부해야 돼요. 우리 등록증 서식에 여기 두 번째 칸에 계공의 종별 쓰는欄이 있죠? 계공의 종별이 법인인지 공인인증사인지 중개인지 바뀌잖아요 지금. 그럼 종별 변경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를 해야죠.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요거를. 실기시험에서. 그러니까 등록증 당연히 첨부가 돼야 되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종별 변경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 등록 통지합니다. 그럼 등록은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등록 통지합니다. 요건에 적합합니다. 그럼 공인인증 개국이나 법인인 개국으로 종별 구분하여 등록하고 며칠 내에 통지한다. 7일 내 서면 통지한다. 그럼 통지를 해주면 등록의 효과가 발생하죠. 자, 잘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근데 이때 등록증 주지 않았죠. 등록 통지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보증 설정하여 들어가야 되죠. 그럼 보증을 설정하여 이제 신고 들어가는데 이때 보증 설정은 다시 궁금하니까 잘 아시고 보증 설정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다. 잘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하는 거죠. 그럼 이때 등록증 교부할 때는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등록증이 나갔어요. 그럼 협회가 이 사실 통보하게 돼 있죠. 통보해주고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렇게 돼 있고 등록증을 분실했다. 그럼 이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재교부 신청이 되죠. 그럼 협회 통보사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등신으로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협회 통보는 등신이에요.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통보한다. 그렇다면 등록사항이라는 것은 등록증이 교부가 됐을 때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면 통보해주고 업무정지라는 것은 등록이 정지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통보한다. 그러나 등록증 재교부사항은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통보사항 아닙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사항이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변경신고, 재개신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신고니까 전부 다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문제를 그렇게 내놨대? 보증설정 신고사항. 이거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보증설정 신고 업무 개시까지 하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그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한 뒤에 통보해버리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보증설정 신고는 신고사항이지만 이건 통보사항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보증을 어디다 설정해요? 협회에다가. 그러니까 통보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협회 공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하시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사항은 통보사항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 나머지 이거 통보사항이냐 아니냐는 이제 등신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고 자격을 취소했거나 자격을 정지 때렸어요. 시도의사가 이거 통보할 사항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협회 통보는 무조건 우리 등록관 측이 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10일 내 통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등록증, 협회 통보사항까지 다 봤고요. 그럼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절차가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통지해 주는데 통지는 며칠? 7일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안 했다면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한 이전까지 인장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게 되면 통지를 해주면 개설 등록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이전에 등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등록 상태였는데 이제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럼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등록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요건, 적법 요건이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고 등록은 일신연수이기 때문에 이거 양도상속 대여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계속된다. 그 다음에 기준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주는데 이것을 기속성이란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등록증 교부할 때는 뭐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간다?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간다.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러면 보증을 설정할 신고해야 되고 증을 받아 개시를 해야 되고 인장도 등록해야 됩니다. 이걸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 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문제집 푸시다가 의심이 나시면은 즉각적으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후에도 제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있으니까 일단은 오시기 바랍니다. 교수실 문이 닫혀 있으면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시간만 피하면 돼. 그래도 정 급하면 날 깨우면 됩니다. 그럼 내가 승기를 엄청 내겠죠. 예, 어쨌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인사 공명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제 동그라미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3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가 바로. 자, 1번이에요. 한 명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원 전원에 밑줄 긋고 오 나가야 되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이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거죠. 한 명 회사라는 것은 무한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니까 무한책임 사원이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죠, 이거. 바로 1번 정답이에요. 우리 상법상 회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네? 안 세봐서 몰라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죠? 예, 이 중에 하나로 갖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 요거 회사는 조그맣게 가족들끼리 이제 조그만 회사 운영할 때 폐쇄성을 띈 회사죠.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유한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고,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회사가 뭐냐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자, 그러면 1번 바로 정답 나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1번. 2번 질문.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1,000만 원의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고. 다음에 3번입니다. 한 명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며, 여기까지 좋았죠?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다.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함에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된다.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3명 중에 1명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럼 4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 우리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밑줄 긋고 X 나가버리는 거예요. 5번 질문.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확보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의하여 확보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밑줄 긋고 X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정답이었고요. 등록 기준. 매회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2번 내려갑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역시 오해 넣고 시작합니다. 그럼 1번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이거요. 1번 질문 우습지만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고맙게.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는 거다. 그럼 1번 틀렸고, 2번 질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맞아요?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죠. 예, 그래서 2번 바로 정답.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받기 위한 중개사무소의 면적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전용 면적? 6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랬죠? 6평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책상 2개 놓고 테이블 하나 놓고 그 정도가 가능합니다. 6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틀렸고요. 4번 질문. 공인중개사. 아, 여기 있네 이 문제. 소공사 포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포함 때문에 틀렸죠 이거? 포함 때문에. 근데 2번의 정답을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신 분 없죠? 고민하신 분 없죠 이거? 자, 시험에서 말이에요. 경향이 그렇다고 그랬죠. 출제자가 정답을 배치를 위에다 해놔. 정답을 배치를 해놓고 정답을 예를 들어서 2번에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문제처럼.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면 주로 뭘 찍어야 돼? 위에 걸 찍어야지 맞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소공사 포함이 틀렸습니다. 제외예요. 제외입니다. 나는 근데 지금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소공사 포함이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해봤다고 그랬죠. 우리 동창회 그 국어 선생하는 애 있다고 그랬죠. 걔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니까 이거 맞는지. 야,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없거든? 근데 문장이 이게 제외냐 포함이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게 부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외가 맞대요. 그래야 소공사 제외라고 해야지만 소공사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 뜻이래요. 이게 그렇답니다.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포함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래서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 질문이에요. 지역 내 협동조합이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지역 내 협동조합 밑줄 긋고 등록을 해야 한다. 밑줄 긋으면 보이죠? 지역 내 협동조합은 등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때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이제 3번 문제 나갑니다. 공인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특수법인 제외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번 질문.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맞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5.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 밑줄 긋고 5 나가는 거예요. 다음 2번. 대표자가 공인회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죠? 예, 맞고요. 5.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회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아직 공부 안 하는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회사에 되죠. 특수법인은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 중 공인회사가 아닌 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번 정답 됐고 4번.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죠? 네, 그래서 이중속 금지이기 때문에 소공사는 등록 신청 불가. 5번 질문. 등록관청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는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냥 맞는 걸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며칠? 7일. 7일 내 등록을 통지한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그럼 4번 문제 넘어갑니다. 공인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1번 질문.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 부분 우리 연습했죠? 우리 학원 했나 안 했나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연습했죠? 좋아요. 그럼 이 지문 떴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 지문이 떴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결 첫 번째 방법. 제낀다. 맞죠? 이거 정답?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정답 아니다. 그럼 제끼고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령에는 주로 뭐가 있다고요? 기준. 누가 과태료라고 그랬어 지금. 기억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령에는 주로 기준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시험은 수만 명이 관련돼 있으니까 대통령령이 있다고 그랬죠. 시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근데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여기는 절차가 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절차. 나아가 절차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은 100% 국토부령이 들어가 있어요. 서식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명심할 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 정한다. 제끼라고 그랬어요. 정답? 아니다. 그럼 1번 질문 지금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1번 질문 맞았다는 얘기죠? 맞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 기준, 분사무소 설치 요건, 기준이죠 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1번 질문 맞고. 자, 다음 2번 질문이에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변호사 등록 기준 적용 받죠?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 오고.
다음 3번 질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첩시 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이때 이 질문 체크포인트가 등록관청.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걸 치사하게 국장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잘 못 봐요. 왜 그러냐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첩시 교부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등록관청을 바꿔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체크포인트가 그게 등록관청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첩시 교부한다. 다음 4번 질문. 개공사가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는 당연시로 된다. 자, 이제 아직 안 했는데 등록의 시료는요 13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는데, 자, 업무를 개시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냐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걸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그러죠. 그럼 등록의 실효 사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등록은 일신 연속성이기 때문에 사망 해산으로 즉시 실효합니다. 근데 이것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의 첫 번째 사유죠. 이건 다음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등록 이력이 없어지고 자진하여 폐업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등록 이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다시 무등록 상태로 바뀌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모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뭐다?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했다. 이것도 무등록이죠. 그럼 등록 통지된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했다. 절대 무등록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업무를 개시한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어요. 그래도 무등록은 아니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무등록은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어요. 업무정지 중 중개업 해버리면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맞죠?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해요. 업무정지 중 업무하면 등록을 취소해버리고 자격정지 중 업무하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등록은 계속되고 있다. 무등록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업무 개시했는데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됐어요. 이건 결격은 필요적 등록 취소죠. 결격에 해당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4번 질문 다시 보시면 개공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효과는 당연시로 된다. 틀렸죠? 결격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가 돼야지 등록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 질문이에요.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뒀다. 이거 외국 법인이죠. 외국 법인입니다. 그러면 외국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맞죠? 역시. 그래서 이건 이제 기출지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서 국내 영업소 등기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얘는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번 질문.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이게 등록의 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은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유가 아닌 한 등록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든가 등록 기준에 미달이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다. 이런 경우들은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입니다. 등록관청은 휴업기간 중에 폐업 신고한 경우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휴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요건을 갖춰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죠.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 4개월을 먹은 거예요. 4개월 쉬게 됐습니다.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 폐업 신고할 수 있죠.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동안 폐업했다 하더라도 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 안 됩니다. 그럼 소공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보조원이 될 수도 없고,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도 없어요. 왜요? 결격이니까. 업무정지 중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개공 등이 될 수 없죠. 결격이니까. 자, 그래서 역시 2번 지문 나갔습니다. 3번 지문. 공인인상기업공사가 기업공사 A가 휴업기간 중에 다른 기업공사 B의 수공사가 되면 공인인사법령 위반이다. 우리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전면금지죠. 전면금지입니다. 그래서 휴업기간 중에 다른 개공 B의 소공이 됐다. 이중소속이에요. 그럼 이중소속에 걸리면 등록 취소. 표적 등록 취소의 1-1입니다. 그래서 요 게시를 조금 이따 봐야 돼요. 위반에 대한 사항이 쭉 넘어갔는데, 자, 그래서 3번 지문 이중소기 때문에 필취입니다. 필취의 1-1이에요. 등록 취소버리고 1-1이다. 다음 4번 지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죠. 그럼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습니다. 5번 지문 등록의 서면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서면 통지를 받고 등록증 받기 전에 했죠. 그럼 무등록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 통지를 받고 등록증 받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 그럼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임취. 등록증 게시 안 했다. 게시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와 들어. 임장을 등록 안 했다. 업무정지일 뿐. 무등록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들어갈까요? 공인인사 법령에 관한 혐의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자,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자, 여기서 미리 보겠습니다.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 위반 이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은 우리는 이중 등록 전면 금지죠. 이중으로 등록하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 등록은 전면 금지입니다. 그럼 이중 등록에 걸리면 제재 기억해야 되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표류적 등록 취소요. 그리고 이중자에 걸렸잖아요. 1-1. 자, 그다음에 이중속도 전면 금지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휴업 기간 중이든 이중속은 전면 금지인데, 이 이중속은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이른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게 이중속이다. 그러니까 이중속은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이때 제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공사가 양다리에 걸치다 걸렸거든요. 그러면 필취에 1-1. 근데 소공이 양다리에 걸치다 걸렸거든요.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자격 취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청 잘 물어봐요. 다만 우리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했어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했다. 이때는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의 1-1이에요. 이때는. 그러나 이제 평상시 이중소속은 자격 정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개공은 필취, 소공은 자격 정지. 이 점을 꼭 구분해 주시고, 중개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 중개보조원이 양다리를 걸쳐가면 1-1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소공사가
법인에게 고용된 소공사예요. 이자가 이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법인에게 고용된 소공사가 분사무소의 책임자로 가시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중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이 법인의 인력 배치에 관한 문제지 이중속이 아니죠. 그러면 이 소공사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 갈 수도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이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로 가는 겁니다. 이중속이다, 아니다? 이중속?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법인의 인력 배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양도대여에 걸렸을 때 이때 주의할 점은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습니다. 이것도 양도대여가 똑같죠.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대여를 하든 등록증 양도대여를 하든 똑같다.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고 1-1입니다. 그리고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입니다. 이자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예, 포상금 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부정 등록은 등록 취소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등록을 했다는 얘기인데 부정등록은 등록 취소하고요. 3-3. 야도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은 일단 제재를 위주로 기억을 하시는데 문제는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의 실효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 이력이 없어진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데 여기에 걸렸을 때 효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봤어요. 우리 등록은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등록업자가 거래시킨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다음에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이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이건 전부가 무효예요. 근데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죠. 근데 무등록업자가 체결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전부 무효다. 이렇게 되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위원회에 한 번 정도 거래를 소개하고 의뢰인과 보수를 받을 걸 약정합니다. 그럼 이 약정은 그 보수가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 실칙이나 형평연칙에 이게 반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꼭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이 사건에서. 이게 A의 중개사무소로 돼 있는데 갑이 사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합니다.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자가 도장을 막 찍어대니까 가서 폐업 신고해버렸다고 그랬죠? 여기가 자격증거신문이. 그러자 내 업무를 방해를 했다 하고 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죠.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도적으로 지금 운영했으니까 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틀림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로 동업했다. 이때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무자격자라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여도 이자라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금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기억하는데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무자격자라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을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해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래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업자 신고 받았습니다. 포상금 주는 거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자 처벌. 몇 년? 3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무등록 중개와 관련된 판례 정리하고 갑니다. 이 무등록 중개와 관련 판례 1번 판례 소개했어요.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 이건 무효라고 했죠? 말씀드렸고. 다음에 위원회에 단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은 유효. 이게
다음에 공인인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라고 그랬죠. 말씀드렸고. 다음, 그렇다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건 중개업 자체가 아니죠. 그럼 약속, 요구까지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를 했어요.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 중개 의뢰를 했어요. 그럼 이 의뢰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아가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정범의 준말이 뭐예요? 공범이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 판례.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하는데 이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의뢰한 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자를 처벌하게 되면은 우리 살인범을 난 엄마도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게 의뢰했다 하여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자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루시고. 그러면 이제 6번 이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데 애초에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자가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이게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지금 요약집에 있는 판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약집에 전부 다. 그래서 다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번 지문 다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1번 지문. 이게 이거구나.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답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문제집이 그냥 문제 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럼 6번 갑니다. 공인인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 의뢰를 했다 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2번 지문. 등록관청은 분삼 설치 신고받은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인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라고 그랬죠? 그럼 다음 달 10일 협회. 이게 체크포인트다. 10일 내에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3번 질문.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맞죠? 다음에 4번 질문.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법에 따라 법인등기상 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와, 건축물 대장,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법인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럼 5번 지문.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게 국제조약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브 확인서, 발급권한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알아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7번 내려갑니다. 공인인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은 29의 기출이었습니다. 협회 통보사항이 아닌 거. 등록증 교부를 쓸 때 통보하는 거 맞죠? 그러나 등록증 재교부사항은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협회 통보가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전에는 중개업법 시절에는 사무소만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었죠. 사무소가 생겼거나 없어졌거나 쉰다. 그럼 모두 통보사항이다. 그럼 등록증이 나갔다. 그럼 사무소가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 휴업 신고를 했잖아요. 사무소가 쉬는 거죠. 폐업 신고하는 거죠. 사무소가 없어졌죠. 업무정지 먹었죠. 사무소가 쉬는 거예요. 등록 취소했다.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관련 사항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지금 못하냐면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럼 2번 정답 됐고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존 고용신고를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면 통보사항이에요. 그러나 시도지사가 하는 행위는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증, 자격정지, 이것은 모두 통보사항이 아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8번서부터는 표시 광고죠, 지금. 그럼 요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